보셨어요? 외지로부터 중국계 오키나와 사람을 도지사로 뽑기 위해서 외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외지라고 하면 이제 일본이죠. 일본 다른 도시에서 주소를 이전시킨 거예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국제코민테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코민테른. 국제공산당.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산주의 활동하는 놈들과 일본에서 공산주의 활동하는 놈들, 중국에서 공산주의 활동하는 놈들은 다 그놈이 그놈이고 같은 계획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이 급증을 해요. 이때 당시에 여기 안 보이는구나.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2009년도 초창기만 해도 인구가 54만 얼마였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2010년 되면서 인구가 59만 한 2천 정도로 듭니다. 무려 한 4만 명 가까이가 늘어요. 참고로 현재 제주도 인구는 67만이에요. 굉장히 큰 숫자죠? 거의 한 10%가 들어와 버려요. 10%가. 어디로부터? 전라도나 좌파 사람들이. 그래서 제주도에 도지사 뽑는데 얘네들이 주소지 이전을 해서 제주도민으로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와, 이리고 나서 또 중국에 땅 팔아먹으려고. 중국 애들이랑 외자 투자라는 명목으로 사업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을 계속 중국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물론 그 대가는 있죠. 선거자금 받지. 선거자금. 정치인이 가장 필요한 건 선거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매국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라를 팔아서 돈을 챙기니까. 그게 매국노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를 얘기하느냐? 좌파들은 저를 친일파로 몰아갑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좌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친일 프레임에 가둬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드는 얘들이 다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저것 봐라. 일본 우익단체의 방송을 보고 한다요. 그게 아니죠. 중국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본의 사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일본 자료 참조하면 아 봤지? 친일파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각을 이걸 못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교묘한 전술이냐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례를 봐야 되고 일본에서 어떻게 중국인인지 알아야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트럼프가 북폭을 하는 게 아니라 남폭을 하게 생겼어요 지금. 네? 너무나도 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하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김태환 도지사 주민토한 투표가 있었어요. 인구가 증가하던 그 시점에.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주 해군기지 입지에 대해서, 입지 선정에 대해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었죠? 와서 데모했고. 그 시기예요. 그렇죠? 오키나와랑 똑같죠? 단 제주도 도지사가 중국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른다예요. 지방 분권화가 통과되면은 그때는 진짜 중국인 출신이 우리나라에서 도지사, 시장이 나오는 날이 안 남았죠. 저는 그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친중파 정치인, 친중파 경제인이 득세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해요. 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적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다면 우린 죽는 거예요. 다 아시죠? 미국 눈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그러한 위험한 모험을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沖縄の反基地闘争現場におけるいわゆる外国人について皆さんのご意見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私現場に入りましてその活動家の構成比率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見ています。まず活動家の6割が、沖縄出身の元教員、公務員、労組関係者が6割、3割が県外からの方々、そして1割が外国人、主に在日韓国人やその他オーストラリア人もアメリカ人もカナダ人もいます。41名逮捕者の中で4名が韓国人だったっていう話。さてじゃあその韓国人、現場ではどのようなことをやってるかというと、さっきのお笑い沖縄平和運動の中であったように
基地の前に来てテコンドーの変な踊りを踊ったりですね、あとこれ今日皆さん現物持ってきてます。お見せします。はい、皆さんこれはですね、沖縄のキャンプシュワブという米軍の海兵隊基地のフェンスに張られた横断幕。 박근혜 퇴진 몇 년도 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17년도. 우리 그 탄핵 그때예요.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라 써놓은 거죠? 요 밑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 써있어요. 이거 누구예요? 정교조지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예요. 자, 좋다 이거예요. 좋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썼어요. 이거 제가 또 이따 다른 자료 보여드릴 텐데. 근데 저게 오키나와에 왜 와 있냐는 거예요. 바다를 타고 흘러갔나? 예? 이거 묶여있던 거예요. 미군 해군기지, 후텐마 해놓고 기지에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식탁만 더 큰 것도 있었다고.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진짜 저거 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찾았어요. 여기에 지금 제 PPT엔 없지만은.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제가 2017년 2월 28일서부터 고대사 강의 접고 국제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왜? 간첩 새끼들이 드글거리니까.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제가 강의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고대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80%가 좌파 계열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고 간첩 새끼들, 나쁜 새끼들 욕하고 빨갱이들 숨어 있다. 주사파 얘기를 그때 제가 했어요. 그때 주사파 얘기할 때 저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니 주사파가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얘기할 때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주사파 위험하다. 얘네들 굉장히 위험하니까 우리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얘기할 때만 해도 미친놈 소리 들었는데 당시 저를 욕했던 좌파들 중에도 상당히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전향 전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저는 여기 여러분들처럼 우파분들만 모셔놓고 강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좌파들인데 가서도 한가운데 가서도 강의합니다. 저번에 가서 제주대학교에 가서도 강의하고 오고 원래 그래요. 저는 저기 누구야 공무원 노조들한테 가서도 강의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반중하시고 반북하세요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원래 전 그렇게 해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좌파가 있다. 그건 나가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앉아 계세요. 그래요. 끝까지 앉아 계세요. 그래요. 가지 말라고. 왜? 내 말 끝까지 들어보라요. 나를 공작해서 음해하려 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요. 내 말 들어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라.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 배후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태극기 가시죠? 그 주요 슬로건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죠? 친중하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이걸 왜 몰라. 이거 배경에 중국 돈이 있다니까요, 지금. 중국 애들이 자금 지원했어요. 자금 지원해가지고 뒤에서 공작했단 말이야. 물론 북한 애들이 행동대장으로 나섰지만은 그 진짜 뒤에 배우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왜?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잘 보십시오. 잘.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박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이 있었지만은 설마 그렇게 투표에서 깨질 줄 알았겠어요? 다 그러잖아요. 다. 그거 질 줄 몰랐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탄핵했을 때 참석했다는 사람들 상당수가 중국하고 사업이 연계된 사람들이 많았죠.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내부 배신자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어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북한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중국 일줄이야. 깜짝 놀라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EEJ라고 하죠. 중국인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EEJ를 확실하게 해서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지방 분권화. 한국인들을 더 잘게 쪼갠 다음에 분권화를 시켜서 돈을 주면서 또 매수해 가면서 하나하나 자기 편 만들려는 전략이 지금 지방 분권하고 그렇게 탄생한 촛불 정권이 그 앞잡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보십시오. 정교조 애들이 그때 들고 있던 거 똑같죠? 똑같은 종이죠? 그거예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오키나와에서 일본 조총련, 그 다음에 중국인 유학생, 한국 좌파단체들이 오키나와 가서 저 데모를 했어요. 아니 오키나와가 한국 땅이에요? 거기서 박근혜 대전을 외치면은 효과 있습니까? 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국제코민테른이라고. 어? 중국의 공산당과
일본의 조총련 좌파 단체와 한국의 좌파는 한편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2008년도 일본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하려고 했다 실패했어요. 부결됐어. 왜?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 정권이었거든요. 바로 친중 반미 정권이었어요. 일본의 민주당. 그래서 그거는 인권과 차별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부결시켰는데 그 당시에 그 법안을 자민당이 왜 그때 상정을 했느냐? 중국인하고 한국인이 이상한 데 땅을 산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원자력발전소 옆에, 경찰서 옆에, 시청, 그 다음에 자위대 기지 옆에, 미군 기지 옆에 땅을 산다는 거예요. 개발 안 되는 지역에. 그것도 대규모로. 그거 왜 사냐는 거예요, 도대체. 개발도 못하는데. 사봐야 그냥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거의.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돼. 개발해도 사람이 안 오고. 그럼 그거 왜 한 거예요, 그걸? 감시 역할이겠죠, 감시 역할. 뭔지는 알 수 없으나 불순한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국인들은 대마도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대마도에 왜 땅을 사지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문제로 싸우고 있죠? 그럴 때 중국인들이 5억 원 이상 투자해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한국 남자가 중국 여자랑 결혼한 케이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운동권 애들, 걔들 친중파니까 그런 애들, 이런 애들 국적을 세탁한 중국인들, 이런 등등의 애들이 한국인으로 위장을 해서 대마도에 땅을 샀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마도에서는 혐한 분위기가 형성되죠. 지금 대마도에서 한국 사람들 싫어하죠? 그거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렇게 돼서 혐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뉴스에 보도가 되겠죠? 자, 그럼 그 뉴스를 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우리 일본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그럼 땅을 다시 팔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뜻있는 한국 국민들이 대마도 땅을 드디어 접수하기 시작했구나. 본래 대마도는 한국의 땅이었다. 고로 지금 이러한 그 뜻있는 한국인들이 대마도의 땅을 사면서 경제적 그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도 동참하자. 이게 전형적인 한국인의 반응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위험하니까 막아야 된다 그래서 13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KBC, MBC, 여러 방송, 조중동, 한겨레, 심지어 우리나라 좌파의 민중일보까지도 가가지고 이거를 보도하려고 그랬어요. 그 어느 단체도 실어주지 않았어요. 왜? 제가 얘기했죠? 친중파는 좌파에 맞는 게 아니라 우파에도 있다예요. 좌우가 다 중국도 받아먹고 헬렐레 하고 있어요. 이러니 이러한 위기사항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익에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 어느 놈도 기사를 안 써주고 방송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떠들어서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마도 문제를 계속 촉발시켜서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해야 한미일 군사동맹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한미일 군사동맹이 깨지면 좋아할 나라는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자, 군사비 조달 정책.